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1년 12월 14일, 15일 이틀간 연준의 FOMC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였는데요. 이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뉴스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규모를 기존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규모를 2배로 늘린 것입니다. 연준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진정과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을 고려해 위원회는 국채 2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100억 달러씩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위원회는 매달 국채 400억 달러, MBS 200억 달러를 매입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회의에서 연준은 테이퍼링을 시작하며 11월 말과 12월 초에 각각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이후에도 유사한 감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1월 축소 규모를 이전의 2배로 확대했습니다. 연준이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를 매입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11월, 12월 매달 150억 달러씩 축소한 후 내년 1월부터 매달 300억 달러씩 축소하고 이후에도 같은 속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연준은 위원회는 매달 순자산 매입 속도를 유사한 규모로 감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의 변화가 보증할 경우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이는 이전 회의와 같은 표현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기존 0에서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은 팬데믹과 경제 재개와 관련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 계속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닮은 점도표에서 내년 3회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내년 1회 금리 인상을 예상한 데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와 내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각각 0.1%, 0.9%로 제시됐는데요. 내년 전망치는 이전에 0.3%에서 0.9%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내년 0.25%포인트씩 3회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금리 전망치는 각각 1.6%와 2.1%로 9월 전망치인 1.0, 1.8%에서 상승했는데 이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3회, 2회씩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5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조기 종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며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까지 오래 기다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음 회의에서 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을 종료한 후에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테이퍼링 종료 이후 얼마나 있다가 금리를 인상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연결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던 파월 의장은 이날 테이퍼링을 일찍 종료하는 것이 금리 인상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테이퍼링 과정을 완료한 후에 연준이 대차 대조표 전망을 논의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전망의 변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테이퍼링 프로세스를 가속화한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팬데믹이 주된 요인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경제는 최대 고용을 향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노동력 부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FOMC의 테이퍼링 가속화 결정이 시장의 예상과 같아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정책 대응이 뒤처질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데릭 미시킨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 연준이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 고용을 기다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일부 측정값은 이미 충족됐거나 거의 충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짐 캐론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는 시장은 3번의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이미 가격에 3회 금리 인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주식의 관점에서 이제는 실적과 마진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고 연준이 훨씬 더 공격적인 정책을 보일 것을 우려했던 주식시장이 안도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트레이드 파이낸셜의 마이크 로엔가르드 투자전략 매니징 디렉터는 연준의 발표는 경제 회복이 어떻게 진전됐는지에 대해 중앙은행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점도표에서 내년 3회 금리 인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으며 시장은 연준이 분명히 제공하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을 때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성명서 발표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고 한 부분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축이 시작되면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미 이 테이퍼링 속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여러 번 충격을 주기도 했고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테이퍼링을 더 빠르게 할지 말지에 대해 간보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더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FOMC 일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 두시고 해당 날짜에도 성명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